10월 달 한 달은 노후 대책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노후 대책 10가지 중에 1번, 2번. 자, 첫째 노후 대책 저번 주 공부한 거. 자, 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줄 알아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밑에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획을 세워 준비를 잘하여 기회를 붙잡아 대비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발휘하도록 리더십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답을 찾도록 코치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3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공부했었어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 해야지 건강하지고 또 건강해야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죠. 자, 이 2가지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3번. 자, 계획을 세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 준비를 잘. 그 다음에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를. 대비할 수 있어서 대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이걸 어려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노후 대책하는 건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인생의 큰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스님은 계획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크게 3단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깨달으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하면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는 스스로 깨달으니까 자각을 해야 돼, 자각. 요 시간이 39세까지는 요 시간을 딱 가지라고, 이 계획을.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안내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떠냐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19년 동안 58세까지 요게는 깨달아가지고 자각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네. 깨어있는 사람. 이런 깨어있는 사람. 각. 그 다음에 여기서 42년 동안, 그럼 100세가 됩니다. 42년 동안은 이 깨달은 거를 타인들을 깨닫게 해주는 각타의 시간. 이렇게 3단계로 인생 전체를 딱 계획을 짜놓고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는 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이가 이렇게 58세가 다 됐다든지 지나갔다면 요 100세를 101로 줄여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101로. 왜냐면 이거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 갈 때가 다 된 분은 101은 너무 길어요. 이런 분은 시간을 100분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나는 무엇인가? 이걸 자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뭐하러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느냐, 이 땅에. 예? 이 땅에 왔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왜 사느냐? 이유,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도록,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게 제가 지금 살아온 이야기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계획을 짜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왔는 이유가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쁜 말로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뭐 한몫하려고. 이게 제가 이 땅에 온 목적, 이유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각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을 쫙 해볼게요. 큰 틀에서.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걸 큰 계획은 짰잖아요. 39가지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해본다. 나는 무엇이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다음에 39이 딱 지나면 40부터 또 58세까지는 그걸 어떻게 준비해서 돌려줄 것인가. 제일 먼저 이 준비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하면 확실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확실한 실력. 자, 분명한 목표는 뭘 잡아야 되냐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 이롭게. 이게 분명한 목표인데 왜 이걸 하냐?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지 다 함께 잘 살게 되니까. 다 함께 잘 산다는 것은 목적. 요거는 그렇게 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요거는 목표. 목표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꿈. 언제까지 이루겠다면 목표.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스님은 2054년 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4월 5일 날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통제하셔야 돼요. 습관 통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부하고 또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외부하고의 관계를, 외부와의 관계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해내는 힘. 여기는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힘. 해내는 방법, 이런 게 다 갖춰서 해낼 수 있는 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별 모양인데, 지금 시대는 자기 분야에서 어떤 분이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스타를 모든 사람이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든 이렇게 별, 스타가 되도록 계획을 딱 짜서 이 5가지 큰 축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58세까지 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는가? 혹은 확실한 실력은 갖췄는가? 나는 습관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열린 마음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그 다음에 확신 이런 게 다 갖춰졌는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시는 게 준비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인생을 큰 틀에서 지금은 100세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락을 잘라서 39세까지 58세까지 나머지 이렇게 딱 잘라서 3등분 하셔서 여기는 나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해 가는 시간. 그럼 그걸 파악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준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시켜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는 3단계. 그래서 이거를 자각의 시간대라 그러고, 요거는 깨어있는 시간대라 그러고, 요거는 상대방을 깨닫게 도와주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간을 짜놓고 구체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온 목적을 여러분들 하실 때 요령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대로 따라하면 돼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한 몸이네. 한 몸이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몸이라 다 함께 잘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 그거 말고 없어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한 번만 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딱 파괴돼. 아,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일 말고는 없구나. 거기 딱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상대방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잘 사니까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딱 정해야 된다. 그걸 언제까지? 저 같으면 54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에 맞춰서 또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딱 정하면 분명한 목표가 되는 거죠. 분명한 목표.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는 기간이 정해진 걸 목표라 그러고, 꿈은 막연하게 바라는까지는 꿈이라 그래요. 막연하게 바람. 이거는 꿈. 기간이 정해지면 목표.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꿈을 가진 친구들은 있으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막연하게 꿈은 갖고 있지만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물어보면 그 기간이 안 정해지죠. 그러면 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구분해서.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확실한 실력. 이걸 갖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실력을 갖추더라도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이거는 뭐예요? 습관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 통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거라서 습관 통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자기 관리지만 또 외부의 관계죠.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이웃 그 관계를, 이건 외부 관계라 그래요. 이 외부 관계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어야지 외부와 소통이 잘 됩니다. 열린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걸 다 갖췄더라도 해내는 힘이 없으면 그림이 떡이 되겠죠. 해내는. 체력도 따라가줘야 되고. 체력.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21세기는 스타의 시대, 스타칼라 시대다.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제가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스타를 원하니 내가 스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첫째, 여기 1번, 분명한 목표. 여기 2번, 확실한 실력. 3번, 자기 관리. 4번, 외부 관계. 5번, 해내는 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별 모양을 따서 구체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준비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기회는 뭐냐면 그 분야의 최고수를 만나는 것을 기회라고 하셔야 됩니다. 최고수. 저는 요 고수하고 최고수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고수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기면 100전백승하면 고수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은 고수밖에 안 된다. 아예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 최고수가 된다. 요걸 준비하시.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진출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수를 찾아 나서는데 이 두 분을 만나십시오.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분, 이미 검증이 끝난 분, 이분을 한 분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스승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이러려면 어릴 때부터 고전 혹은 위인전 이런 걸 많이 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닮고 싶은 분을 딱 한 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닮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두 분의 스승을 딱 만나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되 이걸 점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선지식, 눈 밝은 스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점검을 받으면서 자기 공부를 마무리해서 그 다음 나머지 42년 동안은 오직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39세까지 나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또 19년은 늘 그걸 깨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실천이 되도록, 그 다음에 42년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이렇게 100년을 잡고, 시간이 지나간 분들은 요까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58년이 이미 지나간 분은 요거 58일 동안 요걸 준비하십시오. 요걸 58일 동안 준비하시고 나머지 여기 사이좋게 지내라 소리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이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그것만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혹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본 사람은 100분, 시간 100분을 잡아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점검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걸 뭐 요즘 말로 쪽지게 가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언제든지 내 앞에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미소 지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발휘하도록 이게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지도자는 거지, 지도자. 제일 먼저 지도자는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문제예요. 그럴 때 한 가정을 이끌 수 있고 한 사회 혹은 국가, 인류를 이끌 수 있고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아야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만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치국 평천하,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가치가 제가 해볼게요. 자, 1억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면 10억이라고 생각하는 분 100억이다. 눈도 깜짝 안 하네요. 되게 비싸네요. 그럼 1000억이다. 1000억에도 깜짝. 저는 이거 할 때 제가 100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100조만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호숫가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우주를 다 줘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간혹 우주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가치 있는 분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친구
돈 좀 많다고 막 실망해가지고 남편 돈 못 번다고 막 바가지 끌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싼, 백조보다 비싼 줄 모르고. 특히 한 개인이 아무리 싸구리라도 1억 이상은 돼요. 월급을 1억 이상 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종긋이 부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분이 백조보다 비싼 분인 줄 모르고 겨우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겨우 줄여놓고 막 말도 막 욕도 하면서 뭐 반말 찍찍 하면서 막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니까 그분 밑에 있으면 아무도 백조의 위력을 발휘 안 합니다. 그 월급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치만 하고 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가치를 먼저 알아서 정말 자기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거기 수의 아저씨 혹은 식당에 일을 도우는 분, 도우미 혹은 뭐 일용직 이런 분조차도 1000억 이상 되는 분인 줄 알고 깍듯이 받들어 모신다면 그 가정이나 그 회사나 그 나라는 안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핵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봐라.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싼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잠재 능력을 보라고. 잠재 능력.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고 다 알고 있어요. 무한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 무한한 능력이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는 만큼 능력이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원을 세우는 만큼만 능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밖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원을 조그맣게 세우면 절대로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경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기는 이 지구를 다 돌볼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경찰 할 만큼만 공부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논다 말하면 안 되겠죠. 싸돌아다니고 엄마 하지 말라는 컴퓨터 같은 거 하고. 왜? 시간이 남잖아요. 굳이 자기 그런 거까지 안 해도 되거든. 왜? 그거 뭐 조금 보고 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적게 잡았을 때 오는 문제점이 이 무한한 능력은 쓰라고 준 거지 반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줄 때 쓰라 했지. 야, 잘 보관했다 돌아가실 때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우리 지도자는 무한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도록 안 하고 겨우 안전빵 공문해라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무한한 능력을 왜 줬어? 공문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라나는 자녀에게 안전빵 이야기는 맞지 않다. 엄마는 자기가 갈 때 다 됐으니까 안전빵이 필요하지만 야 지금 한창 잘 나가야 될 애가 안전빵이 어떻게 그게 해당이 되냐. 무엇이든 도전하라. 세계가 네 손에 들을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전빵. 그런 말 들었다가 청춘을 다 날려요. 지금도 42만 명이 그 고시원에서 3년 4년씩 묵어서 청춘을 다 보내고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라. 너 앞에 그칠 것이 뭐 있느냐. 젊은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점이다. 마음껏 경험하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엄마를 만난 사람만 대박이다. 안전빵 만난 사람 고생 많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의 3대 특징을 알아요. 3대 특징. 돈은 대단한데 첫째, 막힌 것을 뚫어준다. 두 번째, 꼬인 것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풀어줘. 세 번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게 돈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전화요금 한부들 팡팡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해.
전화요금 나온 10만 원 가지고 북한 어린이 도우면 어린이 한 명이 10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렇게 쓰고 있는 이 돈이 아프리카나 어려운데 그게 간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일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과목이 돈이에요. 이 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막힌 것을 뚫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죽어간 것을 살려줄 수 있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만은 공짜로 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릴 때는 고전책이 있죠. 고전책을 한 권 독파 끝나면 멋진 아들, 멋진 딸에게 선물로 이렇게 책 사봐라고 돈을 주고 항상 뭐 엄마 심부름해서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죠. 아예 수고도 안 했는데 용돈을 딱딱 주고 이렇게 하면 돈을 한부도록 씁니다. 이런 거 아주 왜? 제일 소중하게 잘 안내해줘야 될 과목이 돈입니다. 이걸 잘 안 가르쳐 놔면 정말 평생을 이거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오늘 잘 가르쳐. 특히 돈이 눈이 달리고 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돈을 지갑 안에 넣을 때 반드시 세종대왕이 얼굴이 같은 방향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폐에 세종대왕 얼굴이 이게 거꾸로 돼 있고 뒤로 이런 멀미 나가지고 그 집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그 즉시 제가 지갑을 내놔라 딱 이랍니다. 그래서 지갑을 딱 펴서 그 안에 돈을 검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걸 딱 보고는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 내라도 그 집에는 안 간다. 왜? 멀미 났어. 돈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기본 자세가 뭐 돈을 소중히 안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가르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이렇게 대단한 돈인데 올림픽을 출전했어요. 올림픽에 갔는데 이 돈이 4강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지. 4강. 근데 메달은 못 땄어요. 이 돈보다 더 잘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자부심이에요. 돈 조금 주도 자부심이 느낀다. 그럼 당장 그리 옮겨요. 그렇게 돈한테 이기죠. 이게 동메달이에요. 근데 이 자부심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그분을 존중하면 무조건 그분하고 함께 살아요. 이게 은메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금메달은 누굴까요? 이거 알면 끝나는데. 뭘까요? 올림픽 안 나가봐서 모르겠죠. 신뢰. 이 믿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비싼 것,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신뢰란다 하고 어릴 때부터 딱 심어지. 엄마가 너를 못 믿는다. 그럼 끝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다. 끝이잖아요. 돈 있으면 뭐하냐. 알겠죠? 이렇게 돈이 소중함을 안내하면서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너의 자부심이 느끼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너를 존중하고 있는지, 너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안내하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코치를 해야 돼요. 코치. 제가 이 코치 저거 집안을 딱 보니까 눈치도 있더라고요. 자, 코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그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잘 보라고. 우리는 뭘 듣는다 할 때 듣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듣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관점에서, 첫째, 본문 들으러 가자 하면 니나 들으라 해가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분이. 이것도 듣기에 해당되는데 안 듣는다. 두 번째는 엄마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끄뻑끄뻑 졸든 말았든 듣는 채 한다. 듣는 채. 이게 두 번째 듣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골라서 듣는다.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네 번째,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왜 듣냐면 봐라 내 말 맞지? 이러려고 집중해서 듣는.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듣기는 듣는데 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듣는 거예요. 이런 듣기는 상대와 소통이 안 됩니다. 계속 다투기만 해요.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이거를 경청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청. 이 경청을 하면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왜 그랬는데? 스님은 딱 만나면 그럽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놀았다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 제가 대부분 질문하면 금방 답을 압니다. 질문 안 해도 아는데. 첫째, 공부 안 하고 노는 자녀들의 공통점은 꿈이 없거나 꿈이 적거나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상태에 계세요. 그걸 모르고 엄마가 딱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적어서 놀아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또 어떤 꿈 자체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왜 그런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지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게 코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눈치만 살피지 코치는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코치는 특징이 스스로 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답을. 근데 우리는 지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뭐예요? 지시지 코치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못 만나면 평생을 지시만 받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동적인 인생. 답을 내준 걸 따라하는 이런 사람은 자립심이 안 길러집니다. 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또 어떤 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코치를 잘 하는데 첫째는 존중해야 되니까 요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나중에 자식에게 존중받는 일은 없습니다. 말로만 존중하지 마십시오. 존중은 반드시 존댓 말이 따라갑니다. 존댓말을 안 하면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 인격을 존중한다. 이거는 말짱 꽝이다. 거짓말입니다. 존중하면 반드시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는데 요령은 답을 묻는 질문이 있고 그걸 닫힌 질문, 그 다음에 방법을 묻는 열린 질문 두 가지입니다. 닫힌 질문은 답만 묻습니다. 스님 제가 혹은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네!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닫힌 질문이에요. 왜 답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열린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열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바라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이게 항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늘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방법.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방법을 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윤회를 한다는 시점으로 보니까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것은 거꾸로 일찍 돌아가셨구나. 내가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배운 게 짧구나. 근데 우리 아들은 내보다 한참 늦게 왔던 거 보니까 많이 경험하고 오시니까 내보다는 한 수 이겠구나. 저는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린 애기한테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제가 출신이 저 경상도라 그 어느 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게 반말도 알고 막 온말도 알고 이런 게 연습이 돼.
내가 한참 강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그런 습관에 의한 거지만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 왜? 내보다 경험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늦게 돌아가시가 늦게 오신 분이구나. 실제로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딱 했는데 엄마는 이런 대답을 딱 가지고 질문했는데 아이 우리 아들은 엄마보다 더 한 수 위에 대답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내보다는 한 수 위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탁 한다 이 말. 그러면 역시 내보다는 한 수 위구나. 그래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평생 코치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왜? 집에서도 눈치만 살피게 뭐 이래라 저래라 또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지시. 그 지시하고 코치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시를 받다가 사는 사람은 회사 가도 지시 안 한 거는 스스로 안 해요. 그러면 상관이 니는 꼭 시킨 것만 하냐? 그럼 집에서도 시킨 것만 했어요. 그러더니 착하다던데요. 학교도 시키는 것만 하니까 선생님이 착하다던데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여자하고 살지 마라. 그래 또 안 사는 거예요. 뭐 착해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코치하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연습이 안 돼 있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언제나 질문하라. 이게 노후 준비예요. 노후 대책이고. 아니 내가 노후에 코치할 줄 모르고 여전히 지시하면 아무도 안 들으려 해요. 그걸 줄여서 세자로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는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코치를 연습한 사람은 나이가 드셔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어떤 며느리가 안 좋아하겠어요? 어머님 팔은 10cm로 짱그르세요.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아니 그것도 모르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막 하기 싫어요. 왜? 코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에 이 리더십하고 코치 이게 정리가 잘 돼가 몸에 안 배어 있는 사람은 집에서도 가장이 되기 어렵고 됐더라도 온전한 가장이 못 돼서 늘 그 집이 삐그덕거리고 회사를 하나 운영해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리더를 못 해주고 또 코치를 못 해주고 그 붙어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는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못 붙어 있어 가요. 왜? 뭐든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시키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가지 원칙 배웠잖아요. 더욱더 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더욱더 잘하게 하려면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에요. 살펴서 칭찬해야 돼. 살펴서 이 칭찬을 해야지 더욱더 잘하는데 꼭 잘한 거는 놔주고 못한 것만 쫙 이렇게 그러면 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월급 받는 만큼만 하자고 월급 받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전공한다고 회사 안에서 뭐예요? 주식하고 앉아 있어요. 왜? 월급 받는 만치는 했거든. 왜냐면 사장님이 나를 나는 100조보다 비싼데 나는 호숫가에 안 있어도 100조보다 비싼데 지금 겨우 뭐 한 200만 원 주놔놓고 막 사람들을 아주 막 환부도로 막 팍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200만 친 해줘야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뭐요? 사장이 코치를 못 하니까 자기는 눈치만 남아가지고 오는 것만 보면 이제 열심히 하고 안 오면 좀 탱자하고. 이 형제간 치고는 코치 눈치 참 형제. 요에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감독이야. 그래서 노후 대책은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해.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갖춰서 제일 먼저 자기를 이끌어 갈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이끌어 갈 줄. 이게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코치를 해야 돼. 스스로 답을 찾도록. 제가 제 자신을 코치한 거 한 대목만 해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공부합니다. 제 봉반은.
저는 이거 헤어스타일, 패션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공부가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의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보호해 준다 그러더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나는 18번 앵콜인 줄 알았어요. 이 하느님이 나는 그래. 항상 질문을 하느님이 알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질문. 하느님이 알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서 무슨 답을 얻은 줄 가르쳐 줄까요? 그럼 여러분과 똑같아지는데. 17초마다 한 명이 숨을 안 쉬고 태어나고 31초마다 한 명이 숨을 안 쉬는데 그때마다 태어난 사람은 니는 이발사 해라, 니는 미용실 차리라, 니는 사업해라, 니는 뭐 PD 해라 이런 걸 내가 하겠냐? 그 다음에 31초마다 돌아가시는데 그때마다 니는 극락 가라, 지옥 가라, 니는 안 되겠다, 저 아수라로 가라 이런 거 내가 하겠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시키지도 안 해요. 그렇게. 그렇지, 나도 안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느님 뭐 하세요? 이렇게. 나는 콩 심으면 콩 나오도록 한다. 야, 그거 되게 쉽네요. 나는 내 같으면 나도 그거 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 다, 내 하는 거 알면 다 하고 싶어 한다. 봄 지나면 여름 오도록 한다는 거야. 야, 되게 쉬운 것만 해요. 그렇게 되게 쉬운 것만 한다는 거야, 하느님이.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두 번째 질문. 왜냐하면 인간 몸 받은 분들 중에 부처님이 대단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 대단한데 왜 대단합니까? 하니까 내가 목표가 달라서 대단하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 목표가 뭐가 달라? 차별화 전략이라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죽을 수 없냐? 이걸 했다는 거야. 그걸로 대박이 터있대요. 그래서 내보고 니도 차별화 전략을 짜서 앞으로 해라. 그래야 영업이 잘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한테 처음으로 질문했다는 그런 거 질문해서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너스를 하나 준다면서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게 그만큼밖에 노력 안 한대. 제가 제일 비싼 걸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얻었어요.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 우주에서 제일 큰 걸 세워야 되겠다. 왜? 욕심이 많아가 능력이 많이 나오도록 하려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게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힘이 됩니다. 남들이 행거 그 주워 듣고 막 여워봤자 또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노후 대책 3가지. 첫째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잘해요. 기회를 붙잡아서 대비하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 뭔지 알아야 돼.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아서 발휘하도록 하는 리더십. 세 번째는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그다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코치. 이 3가지를 갖추지 않고서 나의 값을 못한다. 노후 대책이 되었다 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